6장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장은 지난주 내용에서 하나만 추가됐어요. 이제 디퍼런셜레이터랑 인테그레이터, 그러니까 미분기, 적분기라는 6가지만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하고, 얘는 이제 OPM프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그냥 간단한 개념들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료를 가져왔는데, 먼저 캐패시터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그 캐패시터랑 인덕터라는 소자들이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이제 2장에서는 처음으로 저항이라는 걸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3, 4, 5장에 대해서 뭐 적용을 해왔다면, 이제 6장에서는 또 새로운 소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닌 지가 좀 오래돼서 배운 장면인지 모르는데, 이제 새로운 캐패시터라는 소자랑 인덕터라는 새로운 소자를 6장에서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7, 8, 9장에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캐패시터, 인덕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라고 하면 이제 이런 녀석은 PCB에다가 약간 다는 그런 녀석의 형태고요. 이런 녀석은 여러분들이 뭐 기전실 하실 때, 뭐 실습 하실 때 보는 그런 빵판에다가 꽂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이런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얘는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모형으로 그리게 되고, 심벌을 이렇게 그리고, 또는 그냥 이렇게 짝짝이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캐패시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은 요렇게 구부러져 있는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2학년 학부 레벨에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기호들을 그냥 적절히 본인이 그리기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패시터에 대해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제 다음 학기에는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히 이 캐패시터의 성능이라는 거를 이제 C로 표현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서 이제 Q는 CV다라고 하는데, 이제 C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최대 전압량이라든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전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잠깐 충전했다가 다시 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소자인데, 그 C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요거는 그냥 물질의 성질이고요. 그냥 그래서 얘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이제 A가 그냥 이 면적, 이제 크기입니다. 여기 면적이고, D가 거리예요. 얘는 그냥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린 건데, 그냥 딱 봐도 이제 면적이 커지면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전하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D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전하가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에 주는 전하가 주는 영향이 조금 더 강해지니까 조금 더 그런 경향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덕터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꺼불꺼불 이제 꼬리처럼 이제 꼬여 있고, 뭐그 사이에 이렇게 물질이 들어있든 물질이 들어있지 않든 이렇게 구리나 이런 걸로 꼬부라져 있는 형태의 인덕터라고 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는 제가 캐패시터는 전하 또는 전압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얘는 좀 특이하게 이제 어렵지만 자기장이라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기장이라는 거를 저장을 할 건데요. 자기장은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I, 전류라는 단위를 좀 이제 눈에 보이게 될 텐데, 이 말은즉슨 얘는 전류를 저장한 녀석입니다. 아까는 전압을 저장한 녀석이었다면, 그래서 전류를 처음에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점점 전류를 모아요. 모은다는 말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얘가 꺼불꺼불 돼 있으니까 전류가 바로 이렇게 슝 지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방해를 받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방해를 이겨낼 때쯤 다시 이제 여기 있던 전류가 그대로 흐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덕터의 어떤 성질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U는 말 그대로 물질의 성질이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N은 요 감은 횟수, 뭐 이런 걸 의미하고, A는 말 그대로 면적, 이제 L은 여기에 길이를 나타내는데요. 얘는 이제 나중에 식을 보시면 V가 L과 이제
I의 어떤 미분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I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전압이 커지려면 인덕턴스 이 L이라는 게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아까는 캐패시터는 A가 커지고 거리가 줄어들면 좋았는데 얘는 반대로 A가 좁고 길이가 길면 이제 더 전류를 많이 방해하고, 반대로 이제 A가 크고 L이 짧으면 전류를 덜 방해한다. 뭐 이런 경향이 있다 정도만 알고 머릿속에서 날아가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제 이 소자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제 캐패시터랑 인덕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특성을 이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전류가 못 흐르는 상태잖아요. 여기가 끊어진 것처럼 작동을 해요. 이렇게 숏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픈됐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처음에 작동을 합니다. 인덕터는 반대로 이제 전류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흐르지는 못하죠. 반대입니다. 맨 처음에는 전류가 그냥 흘러요. 전압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숏된 게 맞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전류가 못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된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제 초기 상태에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인덕터는 이렇게 인덕터가 숏이 된 것처럼 작동을 하고, 이제 캐패시터는 오픈이 된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기는 이제 회로에 있는 캐패시터랑 인덕터는 이렇게 두고 전압과 전류를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잠깐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마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에서 이제 어떻게 전압이 변하는지를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식, 그리고 뭐 어떤 파워에 대한 식, 그런 어떤 항에 전부 다 T가 붙어요. 저희가 이전까지는 그냥 V는 V고 I는 I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회로에서는 V가 T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왜냐면 캐패시터 저항은 시간에 따라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제 캐패시터를 둘러싼 어떤 전류와 전압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거고,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제 Q라는 게 있어요. Q는 이제 생소하실 텐데, 그냥 여기에 어떤 플러스 전화 알갱이, 이제 마이너스 전화 알갱이, 이런 전화 알갱이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Q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식인 I로 바꿀 수가 있대요. Q가 이제 전화 알갱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알갱이가 한 5개가 있고 0개가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한 개씩 움직여요. 조금씩. 그러면 그게 전하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걔를 전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류 I와 이제 Q의 관계를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이 CV를 요 밑에 식에 집어넣으면 밑에 요 식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와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압이 변하는 거 곱하기 캐패시턴스가 전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6장부터는 미적분이 계속 나옵니다.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2장 하는 동안에 계속 미적분을 보게 될 텐데, 보면서 이게 수학식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가진 미닝을 최대한 이해를 해야지 좀 솔직히 보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봅시다. 예를 들어 전압이 고정돼 있어요. 전압이 고정돼 있으면 이제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마찬가지로 흐르지가 않아요.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녀석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류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사인이었으니까 전류는 이제 코사인 형태로 나온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전류로부터 전압을 얻어내는 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T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문제 이런 게 주어질 거예요. V 1초일 때 값이 뭐 2V더라. 이런 값들을 이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 적분을 할 때는 이제 이 T0 자리에다가 이제 여기에 넣은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과거로부터 이제 t까지 변하는 동안에 이제 i, t, dt 해가지고 얻은 게 v 오거 t0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과거가 어쨌든 이제 시간이 t가 됐을 때 그 볼테이지가 그 vt0가 그 전압이 된 거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유도됐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적분식을 바탕으로 여기 C0 빠졌어요. C분의 1 빠졌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런 적분식을 바탕으로 이제 i로부터 v를 구해낼 수 있다는 특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식적 특징들은 그냥 잘 외우는 거가 최선인 파트이고, 그리고 조금 미닝을 좀 우리가 여기로부터 얻어본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전류 소스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전류 소스가 달려있으면 이게 적분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더해지겠죠? 그 말인즉슨 이제 전류원이 달려있으면 시간이 무한히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전압이 이제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캐패시터가 이제 펑 하고 터지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회로가 구성되어 있냐 하면 절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이렇게 저항으로 전류가 빠져나갈 길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를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사설이었고요. 캐패시터 단위에서 중요하게 외워야 될 거 이렇게 식 4가지를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에서는 이렇게 식을 바탕으로 뭐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수식을 얻어내는 과정들을 가지게 될 건데, 여기 P는 그냥 간단히 이전에 했던 V 곱하기 I 해가지고 파워를 얻어냈던 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요 채로 곱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기 V랑 I랑.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각각 V, I 구하고 이제 그걸 곱하는 형태로 P를 이제 얻는 방법이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좀 생소한 녀석이 있어요. 이제 에너지인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와트 단위고, 얘는 이제 줄 단위라고 합니다. 줄은 이제 다른 의미로 와트 곱하기 C라고 하는데, 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식을 바탕으로 얘가 커런트예요. 이 IT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한 게 이제 볼티지죠. 미분하면 이렇게 뭐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어떤 미분한 값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적분이네요. 볼티지가 전류를 적분한 거죠. 그래서 적분하면 이제 1차식이 2차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0차식이었는데 1차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라이브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둘이 곱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플러스를 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문제가 주어지냐면 이게 커런트든 볼티지든 하나를 줍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이런 그림들을 볼 때 어디서 변하는가를 보면 되고, 각각의 파트의 식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이것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좀 익숙하실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쉬운 방법으로 기울기를 좀 구해줍니다. 기울기를 구하고 이제 x의 여기가 4지점에서 0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디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 요 멀리서 한 8에 만나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뭐 y 빼기 8은 마이너스 ax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편한 방식을 최대한 찾아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잘 세우는 게 잠깐 중요한 그런 단원입니다. 6장은. 네, 그런 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 회로회로는 공부 전체 비중에서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될 정도의 그런 수학적 능력인데,
여기서 퀴즈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이 한 주 정도만 잠시 바짝 복습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앞선 식을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V로부터 I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I는 이제 C 곱하기, 저는 그냥 V 프라임으로 편하게 쓰거든요. dt over d 쓰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분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는 이제 1ms 변하는 동안에 이제 5V가 변했다.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5 곱하기 10의 3승이 기울기다라고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구간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고, 뭐 1ms에서 3ms 이 구간은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뭐 밑에 전류도 0인 걸 볼 수 있고, 4에서 7까지를 보면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7ms 빼기 4ms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V 빼기 이제 10V 이런 식으로 적으면 3mm 분의 이제 15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3mm 분의 15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승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나오는구나를 이제 또 찾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수학적 방법들을 좀 최대한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기울기가 있으면 거기랑 이제 캐패시턴스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문제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뭐 회로 그림으로 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하는데 6장에서 다시 중요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제 키로, 이제 그리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하나가 이제 밑에가 피코 이런 게 있잖아요. 얘가 10의 3승, 1,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 이 값들을 다시 그 머릿속에 잘 새겨 주셔야 되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단위 잘 곱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구간을 예시로 들면 여기가 5 곱하기 이제 5 곱하기 10의 3승이었잖아요. 5 곱하기 10의 3승이었고 5 곱하기 10의 3승이었고 이제 캐패시턴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전류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그러니까 25mA 이렇게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답에서도 25mA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죠.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10의 3승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5mA 이렇게 얻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적분 넣은 식을 그대로 쓰는 단원이라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덕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한테 친숙하지 않은 단위가 있어요. 이제 파이라는 자기장에 대한 단위인데 다음 학기에 배우겠지만 이번 학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잠깐 넣고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식은 이제 I 캐패시터가 C 곱하기 dt 오버 d v t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전류랑 전압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요 변화의 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전압으로부터 전류를 이제 천천히 모으는 관계도 아까 캐패시터랑 반대가 되는 걸 이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돼요. 여기에 볼티지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무한히 커지겠죠? 전류가 근데 무한히 커지면 이번엔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인덕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여기 전압 소스 내에 약간 쬐끄만한 저항이 있을 거예요. 실제 저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서. 근데 전류가 무한히 커지면 여기 있는 저항이 막 수십만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 소스가 그냥 불타서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수자들은 회로는 구성하지 않지만 이제 문제를 위해서 잠시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덕터에서도 식을 얻었고 캐패시터에서도 식을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페이지만 잘 외우셔도, 요거 한 장만 캡처해서 잘 외우셔도 될 정도로 여기 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V 프라임으로 적으셔도 무방하고, 여기도 그냥 I 프라임으로 적으셔도 무방하고, 이제 전압과 전류 누가 미분인지 그리고 누가 적분인지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최대한 이해와 동시에 암기할 수 있도록 미닝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최대한 안 까먹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덕터에서의 어떤 파워식이라든지 이제 에너지식은 이렇게 비슷하게 얻어진다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들은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덕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까지 막 복잡한 그림을 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뭐 해봤자 여기 뭐 직선 이렇게 곡선, 직선, 이렇게 직선 요 정도를 줄 거라서 이렇게 어려운 그림을 주진 않고요.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전압을 주면, 전류를 주면 이걸 바탕으로 뭐 이렇게 구하는 과정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해주실 수 있는 걸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볼트미터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저항 자리에 예를 들어 캐패시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캐패시터를 암페어미터로 이제 연결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전류가 무한히 커지면서, 전압이 무한히 커지면서 이제 캐패시터가 펑 하고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인덕터를 달아요. 인덕터를 달면 인덕터로 인해서 이제 이게 전류가 무한히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캐패시터가 있어요. 그럼 걔를 이제 절대로 이제 볼트미터나 암페어미터로 이제 잡는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면서, 이제 저희 예제 문제에 있는 회로들은 조금 다소 특수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는 점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시가 하나가 이런 건데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됩니다. 시간이 2A인 채로 무한히 지나면 이 캐패시터는 언젠가 터집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 특수하게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떤 플롯을 하는 개념과 이 회로의 어떤 개념을 둘 다 요구를 하는 문제라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2초일 때 전압값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저희가 여기 2A 흐른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이렇게 2A 흐르는 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모르는 거는 이제 캐패시터의 전압 하나입니다. 그러면 캐패시터의 전압은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적분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이왕이면 저희가 이제 2초의 값을 아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식대로 ITDT 이렇게 다 적어주고 여기는 이제 VE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럼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은 보시면 여기 있는 IT는 지금 2죠. 여기 2A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10V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하면 C가 0.5니까 C 0.5의 역수는 2니까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이제 2를 이제 2부터 t까지 적분을 한 녀석은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적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얘는 정리를 하고 나면 4t 빼기 4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그냥 여기는 제가 그냥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를 t로 했는데 정확히는 여기를 조금 다른 변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x도 상관없고요. 여기를 적분식 내부에 있는 변수는 t가 아닌 걸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적분 범위를 이제 나타낼 때 거기에 t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로이론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셨는데 교수님이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서 잠깐 짚어드렸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VC에 대한 이제 전압에 대한 식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무한히 커지면 캐패시터 전압이 무한히 커지겠죠. 자, 그럼 이제 요 얻은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뭐냐를 볼 건데요.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소스에서 서플라이한 파워를 알고 싶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것부터 해봅시다.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에너지는 이제 캐패시터에 있는 어떤 VC, 6초에서 VC를 알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6초에서의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C 곱하기 V 6초 제곱 VC 6초 제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VC가 6초일 때 30이죠? 맞죠? 제가 수학을 막 엄청 잘하시는데 30 맞죠? 그럼 30 곱하기 이제 C가 0.5니까 4분의 30 7.5겠죠? 네, 7.5W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소스에서 서플라이 파워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소스의 전압이랑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구한 거는 캐패시터의 전압이었고 우리는 여기 V 소스의 전압을 알고 싶어요. 자, 보시면 그럼 얘를 알고 싶으면 조금은 복잡하지만 요 전압 더하기 요걸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압을 이제 V A라고 하고 VS를 이제 VC 플러스 VA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VA는 다행히 이 회로는 간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옴, 6옴이 달려 있으니까 얘는 병렬하면 2옴이죠. 그래서 2옴에 이제 여기 2mA 전류가 2A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VT는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4V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로가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궁금했던 파워 6초 파워인데 소스의 파워 6초는 어딨지? 네, V 소스 6초 곱하기 2A가 되고요.
6초에서 VS는 이제 앞서 했던 대로 30V랑 여기 4V를 더한 값 그리고 곱하기 2 해가지고 68 네, 여기가 와트예요. 죄송해요. 여기 실수했어요. 여기 위에는 줄이에요. 네, 줄이고 밑에가 와트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로적인 지식이 이전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캐패시터에 달린 전압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한다. 또는 인덕터에 달린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면 되고 얘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가정하고 있는 사항은 얘는 지금 캐패시터가 안 터집니다. 왜냐면 전류가 흐르다가 반대로 흐르다가 꺼지니까 얘는 안 터지는데요. 네, 실제로는 얘는 지금 미리세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류를 1초 흘리면 터지겠죠. 우리가 0.1초 단위로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0.001초 단위로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네,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라는 건 동일하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문제 풀이를 위해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캐피시턴스 값을 주어줬고요. 1초일 때 그 캐패시터에 0초일 때 캐패시터 전압을 주어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요 1초, 3초, 4초, 5초일 때 전압을 마저 구해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보시면 먼저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문제를 볼 때는 전류로부터 전압을 얻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위에 이식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VT는 C분의 1 그리고 1부터 T까지가 맨 처음 얻을 식이고요. I가 15입니다. 그리고 DT를 할 거고요. 1초일 때의 볼티지는 0이네요. 네, 0초일 때 볼티지는 네, 0V였습니다. 1V였습니다.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제가 적분을 할 거고 여기 잘못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보시면 미리암페어니까 15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이라고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적분을 하게 되면 C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10의 3승은 따로 빼줄 수 있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따로 빼줄 수 있고 이제 여기 15 T 0에서 T까지 플러스 이제 1V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적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여기 0초일 때 1V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압이 점점 이렇게 모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마저 전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이 둘이 날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1.5 10분의 15 해가지고 1.5 T가 나오고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얘를 분자로 올리면 10의 플러스 3승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1V 더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주황색으로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은 10의 3승 네, 이렇게 적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VT를 맨 처음에 구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t가 3초 영역에서 값이 변해요. 전류가 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분을 다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v 3ms에서의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t 자리에다가 3ms를 곱합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5V가 됩니다. 왜 3초일 때 값을 구했냐 하면 그 다음 적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VT는 두 번째 적분식에서는 여기 뭐가 바뀌냐면 여기가 3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t까지 가는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이제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d, 전 d 타우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헷갈리지 않게 해서. 그리고 이제 v, c, 3초일 때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3ms죠. 3ms. 네,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면 조금 생략을 하면 이제 10의 3승 곱하기 t 빼기 3ms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거든요. 마이너스. 네. 거기다가 이제 VC 3ms의 값이 5.5V.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볼트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해서 네, 이렇게 V에 대한 어떤 식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얻은 식, 요 식과 요 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이 값들을 대입해서 구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계속 볼까요?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이제 전류가 없어요. 전류가 없으면 캐패시터는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그 저장하던 그 전압을 무한히 계속 저장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V는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질문을 안 받았네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혹시 질문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데요. 여기는 그냥 되게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에너지를 구하라. 캐패시터랑 인덕터에 저장된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그냥 냅다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시간이 무한히 흘렀을 때 어떤 값을 찾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회로는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어 버렸고요. 여기는 이렇게 숏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이 상태의 회로에서 그냥 3, 4장에서 3장, 5장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제 그냥 전압과 전류를 구해주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8mA, 2mA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이제 6mA가 흐를 테고 자연스럽게 여기 보라색은 이제 18V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에 대한 전압을 찾았고, 자, 그러면 마저 보면 여기는 이제 이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을 볼 텐데요. 12V 소스를 볼 텐데요. 12V 소스에서 출발해서 이 왼쪽으로는 흐르지가 않죠.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2mA 조금 번거롭지만 식을 한번 써보면 이 밀리는 V 뭐 A라고 할까요? VA분의 2K 플러스 VA 마이너스 12분의 6K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얘는 정리를 하면 이제 12 3VA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질문 없으시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VA는 4VA는 24V 해서 VA는 6V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다 6V 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6V, 18V 아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린 무슨 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합시다.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알 수 있습니다. VC 이제 무한대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압은 12V 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어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요거죠.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이 전류는 지금 그냥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2 6이니까 마이너스 1m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IL은 마이너스 1mA 이렇게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에너지는 뭐 어차피 부호가 상관없어요. 왜냐면 에너지식이 아까 2분의 1 CV 제곱 상태였고, 네, 24 12 곱하기 C 값 하면 되겠네요. 여기 10나노페럿.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인덕터에 저장된 전압 같은 경우는 얘는 에너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L I 스퀘어였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2배 있으니까 몇이야 이게 2분의 1 곱하기 이제 얘는 1이네요 값이 1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 줄 여기는 한번 적어볼까요? 위에는 12 곱하기 10의 나노페럿이잖아요. 나노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줄 이렇게 각각 에너지를 이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그 V에 어떤 V를 대입하면 네, 좀 자세히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VC 얘가 지금 VC 그냥 VC를 이렇게 VC 인피니티 시간이 지났을 때로 이제 적을 수 있고요. 그냥 IL도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캐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와 그리고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시리즈 패러럴로 캐패시터랑 인덕터가 결합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캐패시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캐패시터가 보면 여러 개 직렬로 달면 이제 얘가 캐패시턴스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해요. 이제 왜냐면 앞서 보여드린 그림으로 보면 캐패시터가 이제 이만큼 전압을 저장해야 되는데 총 저장하는 전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양단에 걸린 전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캐패시터들이 각각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전압도 그럼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10V를 10개 하나가 하면 혼자서 10V를 이제 저장하는데 10개로 하면 이제 1V만 혼자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Q는 이제 CV라고 했는데 여기서 QQ는 이제 예를 들어 이쪽에 뭐 Q가 3개 있어요. 플러스 Q가 3개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반대로 여기는 플러스 3개밖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6개 있었던 이제 알갱이가 그냥 3개로 나눠지는 거랑 같은 회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Q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Q는 편하지 않고 이제 캐패시터가 감당하는 전압이 줄어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캐패시턴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리즈로 연결됐을 때 보시면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류가 일정한 전류가 가는데 전압을 이제 그 전압이 차는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지만 이제 시간이 또 지났을 때 이 캐패시터들이 다 여기 여러 개 달려있는 캐패시터들이 이제 토탈 저장을 하고 있는 전압량은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얘가 1번이 저장하는 전압, 그리고 2번이 저장하는 전압, 3번이 저장하는 전압, 4번이 저장하는 전압이 다 이제 V T가 되니까 이제 캐패시턴스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는지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요. 보시면 직렬 연결은 이제 이쪽 그림이고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뜨문뜨문 연결되어 있겠지만 회로의 개념상으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오버랩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D가 늘어났잖아요. 거리가 늘어났잖아요.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C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병렬일대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회로 개념상으로 이제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면적이 그대로 3배 늘어나죠. A가 그대로 3배 늘어나니까 이제 C 값도 그대로 3배 늘어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인덕터를 봅시다. 인덕터의 개념으로는 시리즈로 연결해요. 시리즈로 연결하면 전류의 입장에서 저 인덕터들을 다 통과해야지 이제 방해를 덜 받는데 방해를 받는 길이 엄청 길어져요. 그 말인즉슨 인덕턴스, 그러니까 전류가 방해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L1에서 방해를 받으면 L2로도 가면 되지, L1에서 방해받으면 L3로도 가면 되지 하면서 얘네들이 토탈 방해를 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다 병렬을 연결했을 때 저기 1, 2, 3, 4를 전체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인덕턴스는 줄어든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류의 관점으로도 적용을 해보면 전압의 관점으로도 적용을 해보면 동일하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L이 길이잖아요. 인덕터를 이제 직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직렬로 연결하면 요 L이 늘어나겠죠? L이 커진다 라는 거는 인덕턴스가 잠시만요. n이 커지는 거. 잠시만요. 그걸 봐야 됩니다. 이제 전류랑 전압의 관점이, 여기는 전류랑 전압의 관계가 반대잖아요. 이제 I가 이제 L분의 1 V를 적분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전류가 방해받는 성분이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서 그냥 앞서 설명드린 개념을 다시 한번 바탕으로 보면 이제 전류가 방해받는 길이 늘어납니다. 방해받는 영향이 그냥 요 길이만큼 그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인덕터의 개수만큼 그대로 L1 플러스 이제 L2 플러스 L3 이런 식으로 이제 L 토탈이 될 거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얘가 여기 아닌데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병렬식 썼던 걸로 이렇게 더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헷갈리지만 한번 해봅시다. 인덕터는 저항이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얘는 보시면 이제 세 개가 직렬로 되어 있어요. 세 개가 직렬로 되어 있으면 이제 역수로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다음으로 2 마이크로 병렬이에요. 그러면 더해서 4 마이크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4랑 여기 4 마이크로랑 직렬로 더해져 있죠. 얘는 지금 다시 2 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여기 2 마이크로페럿이랑 8 마이크로페럿이랑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10 마이크로페럿이랑 10 마이크로페럿이 직렬로 붙어 있죠. 여기는 다시 5 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다음으로 여기 5 마이크로페럿이랑 5랑 병렬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6이랑 10이랑 3이랑 CT는 이제 6 마이크로, 10 마이크로, 3 마이크로 병렬을 하면 되죠. 6이랑 3이랑 병렬을 하면 2 마이크로가 나오고요. 얘랑 10이랑 병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2분의 20 마이크로페럿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캐패시턴스는 이제 역수로 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터는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OP앰프 미분기입니다. 구조는 캐패시터랑 저항을 이렇게 캐패시터 저항 순서로 이제 입력을 하면 미분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왜 그런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여기가 0V죠. 그럼 0V면 먼저 I1은
V가 있고 C가 있으니까 C, V 프라임이에요. 자, 그리고 I2가 있어요. I2는 어디 보자. 위에는 V in 프라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out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V는 IR이니까 V out의 R이 됩니다. 0V에서 Rout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고요. 보시면 I2는 이제 마이너스 V out분의 out 나누기 R입니다. 근데 OPMP의 특징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가 않죠. 여기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I1과 I2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Vin을 미분한 곱하기 C가 마이너스 V out 나누기 R로 나옵니다. 그래서 Vin을 미분하는 값이 RC분의 V ou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RC를 제거하고 싶다 하면 그냥 여기 뒤에 앰프 하나 더 달아서 이 RC 지워주면 되겠죠? 뭐 네. 뭐더라? 네. 헷갈리네요. 네, 이런 구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달면 RC는 그 숫자만 맞추면 제거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Vin과 Vout이 미분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분 관계로 얻어지는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여기 RC라는 값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회로에서 이제 RC라는 것은 단위가 시간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회로 전자 공부하실 때 단위를 많이 보면 좋은데 V는 dt over dv잖아요. 그래서 얘는 볼트 퍼 세크 단위를 가집니다. 근데 오른쪽 항도 보면 이제 마이너스 볼트분의 시간 단위를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유닛이 맞는 것을 또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또 RC라는 값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나중에 교류 회로라든지 어떤 이런 펄스 회로 등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변할 거거든요. 이런 입력을 이렇게 줬을 때 출력이 이렇게 변하는 관계가 될 건데 그때 얘가 이 RC분의 T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RC라는 값은 이제 이것저것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뭐 Vin과 Vout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는 걸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물론 그림 보고 이게 뭔지 바로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디퍼런시에이트인지 아니면 인테그레이트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했던 이 유도식 I1, I2 바탕으로 식을 적는 거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유도식으로 이제 값을 얻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나오면 이제 Vin에다가 여기 Vin 있죠? 여기다가 이제 얘를 뭐 갑자기 막 사인으로 줘요. 사인 뭐 2, 뭐 파이 300 뭐 t 뭐 플러스 뭐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여기 Vout으로는 미분이니까 미분한 값이 나오겠죠? 인데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뭐 미분을 해야 되니까 1이고 이제 미분하면 이제 뭐 2파이 곱하기 300 나오고 코사인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약간 색깔을 구분해서 볼게요. 여기가 Vout 여기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가 지금 Vin입니다.
V인이 이렇게 사인으로 적으면 Vout은 미분된 값으로. 근데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1이 곱해진.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보면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2파이 300 이 부분 t 앞에 붙어 있는 얘기가 주파수인데 미분기나 적분기를 통과할 때 회로의 어떤 그 주파수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 중요한 물리적 특징, 회로적 특징을 또 이제 알아가실 수 있게 되었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분기인데요. 얘도 한번 유도하면서 봅시다. I1은 V인분의 R이고요. I2는 여기는 이제 C분의 1 T0분의 T 여기가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 방향이라는 거는 지금 캐패시터의 전압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Vout 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이제 dt 플러스 이제 V가 아니라 I. 잠깐만요. C 맞나요? 실수했습니다. 착각했어요. 인덕터랑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C V out 프라임인데 앞서 말했다시피 방향 반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I는 C 곱하기 V의 미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보면 V는 마이너스 RC 곱하기 Vout 프라임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Vout을 주로 보는데 Vout을 이렇게 적으면 마이너스 RC분의 1 네, Vin T 곱하기 dt 이거는 뭐 T0에서 T까지 플러스 Vout T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라이브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식도 다시 정리를 하면 물론 이제 앞선식은 이제 Vout은 마이너스 RC Vin 미분 네, 이렇게 적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얘가 네, 아이고야 네, 이렇게 적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적분의 관계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풋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분하는 꼴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다만 적분기 회로가 나오면 교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안 줬어요. 요걸 안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적분기면 Vout 0이든 Vout 1이든 뭐 Vout 마이너스 3이든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분기가 나오면 이거 없으면 교수님이 문제에 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미분기랑 적분기는 이렇게 가지고 풀 수 있게 되고요.